어머니, 아버지, 저는 한국으로 가서 한복 디자이너가 될 것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정착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 선포되자마자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포크가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지셨다가 이내 분노로 인해 붉게 상기되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의 격양된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을 잃으셨다가 떨리는 음성으로 저를 질책하셨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샤넬에서 명성을 떨치셨던 할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니?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22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쏭토우리째 뒤바꾸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했음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파리의 유서 깊은 패션 명문가에서 성장한 클로이, 듀몽 클로이 두몬.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전통 의상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는 이미 확고했습니다. 불과 3주간의 한국 연수 경험이 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복이라는 운명적인 만남 덕분이었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쉽게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파리에서 정통 패션을 공부하던 수재가 어떻게 한복에 심취하여 삶의 방향을 전면 수정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창작의 동력이자 선물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패션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클로이 듀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한복 디자이너가 되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코코 샤넬과 함께 일했던 전설적인 재단사의 손녀인 제가 말입니다. 제가 파리의 패션 명문가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복의 매력에 빠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는지 그 경위를 지금부터 상세히 풀어놓겠습니다. 저는 파리 팔리루쿠 지역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시며 어머니는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에서 20년 경력의 수석 바이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제 할머니께서는 코코 샤넬의 동료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재단사 차이 두안 씨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작업실에서 자란 저에게 패션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S모드 패션 디자인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현재 22세로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늘 아방가르드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해왔으며 할머니의 뒤를 이어 샤넬에서 일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계기는 다름 아닌 졸업작품 과제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텐 교수님께서 동양 전통 의상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제안하셨기 때문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양 의상이 서양 패션에 비해 얼마나 특별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귀가하여 유튜브로 전 세계 전통 의상 패션쇼 영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기모노를 시작으로 중국의 치파오, 인도의 사리, 러시아의 사라판까지 연속적으로 시청했지만 솔직히 모두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서양 드레스가 최고의 미학을 담고 있다 라고 확신하며 컴퓨터를 끄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한복을 착용한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마가 바람에 우아하게 흩날리며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곡선, 저고리와 치마가 이루어내는 완벽한 비레미, 비리메이, 그리고 무엇보다 한복을 입은 모델이 발산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품격 있는 자세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이는 제가 보았던 다른 전통 의상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경이롭고 아름다운 의복이 세상에 존재했다니 저는 그 영상을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시청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색깔의 조화, 디야오흐,
역시 놀라웠으며 실루엣 역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점은 한복을 착용한 순간 그 사람의 자세가 자연스럽게 우아함과 고결함을 띠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복 생각만으로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마르텐 교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한복을 직접 보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매우 놀라셨습니다. 평소 서양 패션만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던 제가 갑자기 한국행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 정말 진심이니? 동양 전통 의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문화 속에서 직접 생활해야 한단다. 결코 쉽지 않을 거야. 네, 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한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저의 열정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한국에서의 3주 연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클로이, 갑자기 왜 한국이니? 너의 꿈은 샤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니? 어머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보는 순간 뭔가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깊은 걱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양 문화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 적응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마침내 부모님께서 한국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할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클로이야, 할머니의 말을 명심하렴. 진정한 패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야. 샤넬이 위대했던 이유도 단순히 예쁜 옷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여성상을 과감하게 제시했기 때문이지. 할머니의 깊이 있는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복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글로 읽는 것과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사람들의 패션 감각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의 스타일은 매우 감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패션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푼 후 제가 가장 먼저 향했던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한복 체험을 하러 간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한복을 입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고름을 어떻게 매는지도 몰랐고 치마 길이 조절도 힘들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고름이 스르륵 풀어져 버렸습니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문득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뒤돌아보니 키가 크고 조용해 보이는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으며 특별히 화려하게 잘생겼다기보다는 온화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습니다. 한복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입어야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그분은 매우 자연스럽고 섬세한 손길로 고름을 메어주시며 한복 착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한복 디자이너이신가요? 네, 인사동에서 한복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클로이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렇게 이도윤 씨, 지한 오빠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운명적 사건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도윤 씨가 건네준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체 없이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시 한복방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시공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벽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한복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할머니 시대부터 대를 이어 내려온 오래된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이도윤 씨가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도윤 씨는 저를 보시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공방의 구석구석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복은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입으셨던 옷입니다. 100년은 좋게 넘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비단의 촉감이 정말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색깔 역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고운 빛깔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나요?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도윤 씨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복이 단순히 아름다운 옷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각 색깔마다 고유의 의미가 있었고 계절과 상황에 따라 입는 방법 역시 세밀하게 달랐습니다. 서양 드레스는 신체의 곡선을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한복은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통해 품격과 기품을 표현합니다. 옷이 사람을 억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도윤 씨는 한복을 스케치하는 기본 방법부터 차근차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치마의 곡선미 키우뉴시엔메이를 그리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습니다. 선이 너무 각져요. 한복의 선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그려도 이도윤 씨가 요구하는 만큼의 자연미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나서 그림을 그리니 그 선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연수 일주일째 되던 날, 이도윤 씨가 저를 동대문 새벽시장에 데려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새벽에 왜 가야 하나요? 진짜 좋은 명주 원단은 새벽에 나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짠 최고급 명주는 금세 팔려버리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그야말로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짠 비단과 천연 염색으로 물들인 다채로운 원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색깔 역시 파리에서 보았던 염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연에서 우러나온 색상이라 그런지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색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분홍색은 정말 예쁘네요. 복숭아꽃 염료로 물들인 것이지요. 봄철 한복에 주로 사용합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국인이 한복에 관심이 많구나. 정말 기특하네. 그분은 직접 짠 명주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몇 달씩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다음 주에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방문했습니다. 이도윤 씨가 저에게 보라색 한복을 입혀주시고 다도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교정됩니다. 등이 곧아지고 걸음걸이도 우아해지죠. 정말 그랬습니다. 한복을 착용하니 몸가짐이 스스로 달라지더군요. 급하게 걷는 것이 불가능했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찻집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복과 다도 문화는 둘 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제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사진 촬영을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특별한 기쁨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종로의 전통 공방에서 자수, 치시우를 배울 때였습니다. 70대의 할머니 장인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정말 엄격하셨습니다. 자수는 마음을 담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조급하면 안 돼. 작은 매화꽃 하나를 수놓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아파도 할머니는 계속 다시 해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자수는 어떤가요?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프랑스 자수는 화려하고 입체적인 반면 한국 자수는 평면적이면서도 깊이감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같은 자수 기법이라도 그 철학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경복궁 야간 개장에 방문했습니다. 전통 혼례 시연을 관람할 수 있었죠. 화려한 왕실 혼례복을 입은 신랑 신부가 등장하는 순간 또다시 숨을 멈출 듯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신부의 원삼은 환상적이었고 신랑의 골룡포 역시 위엄이 넘쳤습니다. 언젠가 저도 한복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었는데 이도윤 씨가 저를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복 디자인을 스케치하여 보여드렸는데 이도윤 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무 서구적입니다. 한복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화와 파괴는 다른 것입니다. 전통의 정신과 철학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보수적인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도윤 씨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도윤 씨는 3대째 가업을 이어온 슬픈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한복을 지키려다가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일본 옷을 입으라는 강요 속에서도 끝까지 한복을 고집하며 만드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그가 전통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주가 되자 제 마음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한복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졌는데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도윤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마지막 날 공방에서 이도윤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이 씨,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통 역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저는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복을 제대로 배우고 말겠다고. 파리로 돌아온 첫날부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내리자마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지? 인천공항에서는 10분이면 끝났는데 말이야.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불평했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을 허비했거든요. 한국 지하철은 정시에 와서 얼마나 빨랐는데.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클로이야, 어떻게 지냈니?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즐겁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를 보는 순간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치즈 오믈렛이었는데 갑자기 밍밍하고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배운 요리를 해드릴게요. 다음날 저는 아시아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김치와 고추장 그리고 당면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김치볶음밥과 잡채를 정성껏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음식이야? 생각보다 맛이 있네. 아버지가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향신료가 정말 독특하고 흥미롭구나 라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제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한복이구나. 정말 예쁘네.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우아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매일 집에서 한복만 입고 생활하는 저를 보며 부모님은 점차 딸이 이상해졌다며 걱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차 적응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설정해두고 프랑스 시간으로는 새벽 3시, 한국 시간 오후 7시에 이도윤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제 생체 시계는 완전히 한국 시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11시 한국 시간 오전 5시 객스에 이도윤 씨와 영상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서툴러서 서로 웃음이 터지곤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경복궁이야. 정말 아름답지 않니? 여기가 인사동이고 이분이 이도윤 씨야. 한복이 얼마나 우아한지 아니?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친구들도 매일 한국 이야기만 반복하는 저를 보며 지겨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 너는 요즘 한국 얘기밖에 하지 않네? 맞아. 3주 있다 왔는데 마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행동해. 패션 수업 시간에도 마찰이 생겼습니다. 마르텐 교수님께서 모던 드레스 디자인 과제를 내주셨는데 저는 한복 스타일로 디자인을 제출했습니다. 클로이, 이것은 과제 주제에 맞지 않다. 너무 동양적인 시각이야. 하지만 교수님, 이 디자인이 훨씬 우아합니다. 한복의 실루엣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한복도 훌륭하지만 내 전공은 서양 패션이야.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날부터 교수님과 저는 자주 의견 충돌을 겪었습니다. 제가 제출하는 모든 과제에 한국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주문이 5분 이상 걸리자 짜증이 났습니다. 한국은 30초면 나오는데 직원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지하철도 3분 늦게 도착하자 불평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확히 정시에 도착하는데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저의 변화는 극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정통 프랑스 요리보다 한국 음식이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김치찌개나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클로이야,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하구나. 창문 좀 열어라. 아버지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한국 드라마 시청에 완전히 몰두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특히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한복의 아름다움에 또다시 감탄했습니다. 저 원삼은 정말 예쁘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발음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입니다. 한복이 정말 아름다워요. 거울 앞에서 혼자 한국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보, 클로이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3주 만에 우리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한국 음식만 고집하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매일 한복만 입고 있으니 설마 그 남자 때문인 건 아닐까요? 부모님의 염려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긴장이 폭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부일라베이스를 보고도 저는 실망했습니다. 엄마, 또 프랑스 음식이에요? 클로이야,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지 않니? 하지만 한국 음식이 훨씬 더 건강해요. 발효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그때 저도 모르게 중대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한복 디자이너가 될 것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반응하셨습니다. 뭐라고? 그 소리는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작 3주를 다녀와서 네 인생을 바꾸겠다고? 어머니도 경악하셨습니다. 너 미친 거니? 샤넬에서 일했던 할머니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니?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당신의 꿈을 따라 샤넬에서 일하셨잖아요. 저도 저의 꿈을 따를 것입니다. 한복은 저의 운명입니다.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운명이라니? 3주 만에 무슨 운명을 알겠어? 전부 그 남자 때문이지. 사랑에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제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저는 부모님과의 설득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번갈아 가며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최소한 졸업만이라도 하고 가거라. 1년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그 남자가 너에게 진심인지 어떻게 확신하니? 하지만 저는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도윤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복을 배우는 것은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마지막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한국에 직접 가서 그 남자와 한복을 직접 확인하고 오겠다. 내가 인정하면 허락해 줄게. 정말요? 대신 내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보시면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한국 방문이 정역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이도윤 씨에게 전했을 때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로도 그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클로이 씨, 어머님이 패션 전문가라고 하셨죠? 정말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공정한 분이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시면 반드시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파리 명품 매장에서 일하셨고 샤넬, 디올, 루이비통 같은 최정상 브랜드만을 다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복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제가 마중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되셨지만 표정은 다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클로이야, 그 남자 어디 있니? 이도윤 씨는 공방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하지 않는다. 동양의 전통 의상이 특별해 봤자 얼마나 특별하겠니? 공방에 도착했을 때 이도윤 씨가 매우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윤입니다. 클로이 씨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공방 내부를 둘러보셨습니다. 오래된 한복들, 전통 재봉틀, 그리고 천연 염색된 원단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것이 3대째 이어져 내려온 한복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희 증조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 이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한복 한 벌을 꺼내셨습니다. 연한 핑크색 저고리에 은은한 회색 치마였는데 어머니의 체형과 피부 톤을 완벽하게 고려하여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한복을 보시는 순간 표정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20년간 명품만을 다뤄오신 분인데도 깜짝 놀라시는 듯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클로이 씨를 통해 어머님의 사진을 보고 디자인했습니다. 어머님의 고유한 우아한 기품에 가장 잘 어울릴 색감과 디자인을 고심하여 맞춤 제작했습니다. 이도윤 씨가 어머니께 한복을 입혀드리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으시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파리에서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훨씬 더 우아하고 품격 있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시더니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 한복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입어본 그 어떤 최고급 서양 드레스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도윤 씨는 어머니를 공방 내부로 안내하여 한복 제작 과정을 상세히 보여드렸습니다. 기계가 아닌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모습, 천연 염료로 색을 입히는 정교한 과정, 그리고 착용하는 사람의 심미적 만족도를 고려하며 디자인하는 철학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옷을 만드는 곳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닙니다. 입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체형, 처한 상황까지 모두 깊이 고려하여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도윤 씨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머니의 표정은 점차 부드럽고 온화하게 변해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가 그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 때 찾아왔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 옷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패션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발동한 것입니다. 한복이 지닌 세계적인 시장성과 가능성을 온몸으로 느끼신 것이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어머니와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클로이야, 엄마가 틀렸었다. 엄마 생각에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니야. 한복은 미래의 패션 그 자체란다. 그리고 이도윤 씨는 정말 실력 있는 진정한 장인이더구나. 어머니가 저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제대로 배우려면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에게 배워야 해. 다음 날 이도윤 씨가 저희를 한 분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김민서 선생님이라는 분으로 무형문화재급 실력을 보유한 한복 장인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외국인에게는 가르쳐 본 적이 없다며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혼자서 그린 수많은 한복 스케치들을 보여드리자 선생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의 정성 어린 열정이 느껴지는구나. 해보자. 어머니도 김민서 선생님을 직접 뵙고 나서는 완전히 안심하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께 배운다면 나는 안심이야. 6개월 후 저는 정식으로 김민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초 바느질만 반복적으로 시키셨고 조금이라도 선이 삐뚤어지면 다시를 외치셨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어깨와 목이 뻐근해도 좀처럼 쉬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땀 한 땀에 너의 마음이 담긴다. 조급해하면 안 돼. 3달째 기초 과정만 반복하자 좌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실제 한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급하면 반드시 실수한다. 마음을 비우거라. 선생님은 더욱 엄격하게 저를 지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는 바느질 선을 완성했을 때 선생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첫 번째 한복 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와 이도윤 씨가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파리 패션위크에서 저희가 공동으로 창립한 한복 헤리티지 브랜드를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재해석한 작품들이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유럽 패션계가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동양과 서양 문화의 융합이 이렇게 경이로울 수 있다니 한복의 세계적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날 밤 이도윤 씨가 저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채 에펠탑 앞에서 말입니다. 클로이 씨, 저와 함께 한복으로 결혼식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벅찬 감동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저는 정말로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경복궁에서 전통 혼례 의식을 치렀는데 화려한 원삼을 입은 저와 신랑 한복을 입은 이도윤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도 고운 한복을 입고 참석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친척들 역시 모두 한복을 착용했는데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예술이다. 어머니가 깊은 감동을 표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서 이도윤 씨와 함께 살면서 한복 디자이너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의 한복을 찾고 있습니다. 가끔 한강변을 거닐면서 문득 생각에 잠깁니다. 유튜브에서 한복 영상을 처음 접했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때는 그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복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진실된 사랑 또한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한복을 착용하고 출근하는데 옷을 입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하게 정화되고 더욱 우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패션의 정의, 즉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이라는 가르침이 옳았습니다. 한복 안에는 우리 조상들의 고귀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향한 숭고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도 한복의 진정한 미학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명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의 심오한 가치를 알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한복에 대한 생각이나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의 창작 활동에 큰 영감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클로이 듀몽의 이야기는 마치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만드는 명인이 한국의 전통 옹기, 웽치를 접하고는 그 발효의 깊이와 철학에 매료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옹기 장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분야일지라도 그 안에는 시간과 정성을 담아 최고의 가치를 창조한다. 는 장인 정신의 본질이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에게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서양 패션이 잃어버린 정신을 담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